부천문화예술회관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4번의 부지 이전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엽니다. 문제 발견 시 책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천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의 수건 사업 중 하나죠. 바로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인데요. 부천시는 지난 1990년대부터 무려 4번이나 부지를 바꿔가며 사업을 추진한 끝에 드디어 26일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95년 사업을 처음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입니다. 부천시는 문화예술회관 안에 1,400여 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홀과 300여 석 규모의 다목적 홀을 조성할 예정.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등을 활용해 문화예술회관을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초 부천문화예술회관은 중동 신도시 개발과 함께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건폐율이 법정 기준을 초과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부천시는 부지 선정과 취소를 반복하다 지난 2014년 중동 1153번지로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중동 1153번지는 중동특별계획 1구역 통합개발이 추진되던 상황. 예정대로라면 건설사가 통합개발과 함께 문화예술회관을 건설한 뒤 기부채납 방식으로 부천시에 기증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중동특별계획 1구역 통합개발이 무산되면서 해당 부지는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결국 부천시는 지난 2015년 시청사 앞 주차장 자리를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확정하고 12천억여 원을 들여 사업에 나섰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이 부천시 문화산업의 큰 축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부천시 문화산업화 그리고 시민들의 그 문화에 대한 권리 향후 차원에서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더불어서 부천시 문화산업의 큰 축을 형성하리라 기대합니다. 부천시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2023년에는 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부천문화예술회관이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착공식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부천시 의원들은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시청사보다 적합한 부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착공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상열 부천시의회 부의장은 시청사 앞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억이 넘는 돈인데 일단은 정부에서나 도에서 지원 없이 이제 시 예산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부지 재검토와 사실 이 자체를 저희들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인천 지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천시의회가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5월 30일 날 수돗물에서 적수가 나타나 가지고 지금 국토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16명인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구, 중구, 강화 관련해서 그런 지역에 적수 문제가 발생돼 있어 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 또 대안은 뭔지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13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인에서부터 대안까지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 행정사무조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조사할 겁니다. 현장 방문 공무원들하고 1대1 면접, 그다음에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걸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내서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대안을 내놓을 겁니다. 네, 환경부도 조사 결과 인천시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했습니다. 인재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요. 행정사무조사에서도 관계자들의 잘못이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 확인 시에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특별위원회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인재로 이게 판명됐다 하면은 그날 그때 그 시간대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징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공천 정수장으로 인해서 많은 수돗물 피해를 보고 계신 서구 지역, 중구 지역, 강화 지역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피해를 본 주민 여러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붉은 수돗물 사태 아무쪼록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박남춘 인천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박남춘 인천시장과 그리고 문제가 됐을 당시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 붉은 수돗물에 이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박남춘 인천시장과 그리고 당시 문제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요.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세우지는 않은 상태다 이렇게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청라와 영종 등 피해 지역 주민 대책위도 박 시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들은 박 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광역시장을 주민 소환하려면 전체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 중 10%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박남춘 시장을 주민 소환하려면 약 24만 5천 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주민 소환까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소환 여부를 떠나서 박남춘 인천시장의 입장에서는 참 씁쓸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씁쓸하네요. 그럼 수돗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환경부와 인천시는 매일 오후 5시에 수질 검사한 결과를 매일같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환경부와 인천시가 26일에 공촌 정수장 등 37개 지점에서 수질 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요. 22일 1차 조사와 비교했을 때 하루하루 수질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단 수용가 세개소에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미달돼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환경부와 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수질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환경부와 인천시가 약속한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약속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요. 계양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전략 환경 영향평가소 공청회가 열렸죠. 어땠습니까? 네,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 지정을 두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주민 공청회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반대해왔던 주민들의 반발에 공청회가 번번이 무산되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주민들이 정부의 이야기를 이번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라고 합의를 해서 공청회가 무난하게 열릴 수 있었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한 LH의 주도로 공청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규모와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그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는데요. 이 공청회 자리에서 별 문제는 없었나요? 큰 마찰은 없었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는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반대 입장의 주민들은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예. 이에 LH는 낙후된 도시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항의를 한동안
이어갔었는데요. 오는 7월 12일 2차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민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봉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과 김포 지역 시민 기자들과 지역 소식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 협동조합 임미나 김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포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민 기자, 김포시 마을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이 열렸다고 들었어요. 네, 김포시 마을 활동가 워크숍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순천과 곡성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워크숍에는 김포시 마을과 마을 활동가 2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 중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역의 마을은 어떻게 좀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좀 보고 배우고 싶고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됐는데 도시재생과 관련한 내용들 강의를 듣고 좀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좀 생각했던 이론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실적인 그 상황에 맞는 조건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네, 이 워크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다른 지역에 이게 벤치마킹할 사례가 많이 있던가요? 네, 생태회랑 지킴이 아파트 공동체와 나눔 소통을 하며 아파트 안에 보육 스테이션과 공동 영화 상영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나간읍성 및 곡성을 탐방하면서 농부밥상, 마을 카페, 적정 기술 공방, 청년 쉐어하우스 등 사례를 탐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재석 김포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장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거버넌스를 갖다 만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좀 배우고 하고 또 이제 돌아가서는 지역 내에서도 공조직과 민간인들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우리 활동가들끼리의 네트워크, 또 공동체 활동과 공간 조성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하느냐 올 1년 마무리까지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워크숍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김포시에는 많은 활동가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마을 활동가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직접 들어보고 체험하며 김포를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다양한 김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부천 소식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민아 기자, 부천시 우리마을 주민기획단 릴레이로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 갖고 오셨나요? 네. 부천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팀과 우리마을 주민기획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우주단 점프업 프로젝트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드디어 본격적으로 마을 강사에게 듣는 사람과 삶과 공간이란 주제로 6월 14일부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네, 마을 강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14일에 있었던 첫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을 하셨던 분들 중에 소개를 해주실 만한 분이 있을까요? 네. 보통 마을 활동가라고 하면 단순히 마을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식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앞으로 제가 계속 소개해드릴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입니다. 예. 첫 번째 주인공은 조희윤 대표님이신데요. 역곡에서 만화가와 기획자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카툰 캠퍼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네, 만화로 이 주민들을 만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해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프로젝트가 부천 인문로드의 발견이라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부천을 대표하는 작가로 꼽히는 변영로, 양기자, 그리고 정지용의 작품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주민들과 마을을 걸으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마을 자원을 기록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마을을 걸으면서 또 새로운 시선으로 마을을 바라본다, 기록한다 이런 말씀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원미동 사람들을 쓴 양기자 작가를 주인공으로 한 어슬렁 프로젝트는요. 원미동 사람들
조각공원이 있는 원미 어울마당을 시작으로 해서 소설 속의 배경지인 무궁화 연립, 강노인의 땅, 그리고 장미 연립이 있는 골목 투어를 하는 겁니다. 카툰 캠퍼스의 이원영 이사님은요, 이번에 인문로드의 발견을 기획하시면서 원미동 사람들을 다시 읽으셨다 그래요. 예. 근데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가치를 소재로 글을 풀어나가고 있어서 마치 성서를 읽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카툰 캠퍼스가 올해는 부천 시민과 함께 VR 수주 문학관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원미동 에코 뮤지엄이라는 사업도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역시 이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팀의 지원으로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해서 지역사회 정체성을 확인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에코뮤지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 쉽게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생생한 지역 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이 스스로 성장하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김포 지역의 마을 활동가 그리고 부천시의 우리마을 주민기획단 이야기를 짚어봤는데요. 매번 두 분께서 전해주시는 소식 때문에 우리 지역 소식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천시 삼정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26일 오전 9시쯤 시작된 불은 약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직원 2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무사히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를 처음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불은 공업사 2층에서 LPG 가스통이 터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불이 난 공업사 근처에는 가스탱크가 있어 한때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4일 삼정복지관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삼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쇳가루 날림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난달 삼정동 일대를 뒤덮었던 쇳가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인근에 위치한 열병합 발전소가 이번 분진 피해의 원인이라며 발전소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부천시는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와 협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5일 오후 9시 44분쯤 인천시 고잔동의 한 열처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공장과 설비 등을 태우고 1시간 36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열처리 제품의 담금질 공정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도 48호선 일부 구간이 재포장 공사로 5일 동안 통제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구간은 김포 한강로 입구 사거리와 발산교차로 사이 양방향 도로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해당 구간은 통제될 예정입니다. 김포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김포시는 이달까지 북부권 5개 지역과 장기동에서 상습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 11곳을 선정해 이동식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해 12월까지 구례동과 마산동 일대 5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와 CJ헬로 북인천 방송은 26일 북인천 방송 4층 회의실에서 지역 임대주택의 지원과 상호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홀몸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주거 편의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한편 주택관리공단 인천지사는 인천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령됐고요. 본격적인 장맛비는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목요일에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8도 보이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장마 전선은 목요일 오후부터 점차 남하해 다시 일본 열도 부근으로 물러날 전망이지만 이후 주말과 휴일에 다시 북상해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 강원도 춘천 21도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